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A가 있습니다. 초등학교 시절에는 꽤 친했지만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. 서로 노는 무리가 달라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A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. 초등학생 시절 조용한 성격이었던 저를 챙겨주던 것이 A였습니다. 그래서인지 중학교에 올라가 다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한 저에게 일종의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영감이 있는 제가 친구들과 그런 방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반 남자아이들이 학교 근처의 오래된 폐가로 담력시험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등굣길에 마주치는 그 집에서 늘 불길한 기운을 느꼈기에 친구들에게 그 집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며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. 그때 갑자기 A가 대화에 끼어들며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지 않느냐고 바보가 아니냐며 소리 질렀습니다. 저는 A가 화를 내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 말이 맞다며 있을 리가 없다고 서둘러 A를 달랬습니다. 하지만 방과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 사과라도 할 겸 A를 찾아갔습니다. 다행히 A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만 귀신이 보인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덧붙였습니다. 마침 그 무렵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일어난 저주받은 비디오라는 영상물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. A는 그 비디오의 영향을 받았는지 직접 폐가에 가서 영상을 찍어다 주겠다며 저에게 도전하듯 말했습니다. 저는 결코 A가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귀신이 나오니 가지 말라고 해봤자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비웃음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결국 말리지 못했습니다. 결국 A는 그 폐가에 다녀온 모양인지 다음날 제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.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니 역시 귀신 같은 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. 집에 돌아온 저는 비디오를 재생해보았습니다. 화면에는 A의 시점으로 폐가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. 그러다 A가 어느 일본식 방으로 들어갔을 때 카메라의 시선이 자꾸만 벽에 걸린 족자를 향해 흔들렸습니다. A 또한 그 족자가 분명히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. 처음 몇 번은 족자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카메라가 그 주변을 반복해서 비출 때쯤 평소에 제가 느끼던 그 기분 나쁜 감각이 엄습해왔습니다. 춥지도 않은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어 속으로 A에게 위험하니 빨리 도망치라고 빌었습니다. A의 카메라 시점은 방을 나가려는 듯 복도를 향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자를 몇 번 더 훑었습니다. 그때 족자 뒤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. 하얀 손 같은 것이 나오더니 팔과 어깨가 차례대로 드러나며 족자 안에서 누군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. 화면은 곧장 복도로 옮겨졌습니다. A 본인은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서둘러 복도를 걸어나가는 듯 했습니다. 뒤가 계속 신경 쓰이는지 카메라가 연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. 드디어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뒤돌아본 순간이었습니다. 손에 큰 칼을 들고 반야 가면을 쓴 누군가가 A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. A는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? 다음날 저는 A에게 비디오를 잘 보았다고만 말했습니다. 영상에 무엇이 찍혔는지 묻지도 않았고 저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날 A의 모습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. 초점 없는 눈으로 친구들과의 대화에 멍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. 가슴 속에 일렁이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방에 올라갔을 때 방 안에서 기분 나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. 저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금방 깨달았습니다. 바로 그 비디오 소리였습니다. 방에 들어서니 비디오 플레이어에 전원이 켜진 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분명 낮에 찍은 영상이었던 비디오가 이번에는 밤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. 달빛만이 창백하게 비치는 폐가 안을 A가 걷는 시점으로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겁에 질린 채 추출 버튼을 눌렀지만 테이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
화면은 다시 그 족자가 있는 방에 도착했고 카메라는 족자를 뚫어지게 비추고 있었습니다. 이윽고 족자에서 손과 발이 나오더니 가면을 쓴 괴물이 칼을 든 채 A에게 다가왔습니다. A는 비명을 지르며 밖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.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와 함께 출구가 가까워질 무렵 A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. 저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그때 비디오에서 퍽 하는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. 카메라 시점이 맥없이 빙글빙글 돌더니 깡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처박혔습니다. 옆으로 누워버린 화면 속에는 칼을 든 반야 가면의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. 그것으로 영상은 끝났습니다. 비디오 우측 하단의 시간 표시를 본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.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었습니다. 지금 A가 살해당했다는 생각에 저는 이것이 잔인한 장난인지 정말 끔찍한 사건인지 확인하러 폐가로 달려가려 했습니다. 방을 나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. 제 힘이 아닌 밖에서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. 문 앞에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.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게 느껴져 저는 바닥부터 천천히 시선을 올려 상대를 확인했습니다. 그곳에서 반야 가면을 벗는 A와 눈이 마주쳤습니다. A는 평소처럼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귀신 같은 건 없었어. 그 순간 저는 제 머리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 제 머리에는 이미 칼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.